자, 우리 1번부터 8번까지는 전혀 어려움 없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번도 A2반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뭐 그래프 그려보기만 하면 극대가 0이기 때문에 그치? 2라는 상수함수와는 두 점에서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2라는 상수함수는 당연히 가장 작은 극소값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빨리 판단을 했을 거라서 뭐 9번까지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보다 10번을 너무 많이 틀려서 왜 틀렸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혹시나 그냥 밑이 서로 달라가지고 뭔가 애를 먹은 건가요? 아니면 어땠는 건지 모르겠는데 10번 너무 많이 틀렸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번은 그냥 진수가 1보다 작으면 된다. 그거 하나 딱 쓰는 건데, 그치? 그거에서 좀 뭔가 이제 좀 지장이 생긴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11번 같은 거는 틀리면 안 됩니다. 그치? 일단 속도식 자체가 1차식이기 때문에 직선 그려줘야 되는 거고요. 우리 속도가 만약에 1차식으로 주어졌을 경우에는 적분이 오히려 귀찮죠? 그치? 그냥 직선 그려가지고 삼각형 넓이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것도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 뭐 그 정도로 계산해 주시면 솔직히 그냥 문제만 읽어보면 기억 니은은 당연히 맞는 소리가 될 거고 디귿 하나 판단하자는 소리인데 뭐 디귿도 계산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쵸? 그냥 닮은비 써가지고 딱딱 처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뭐 해설지에서는 여러 가지 식을 조금 살짝 이제 등차수열 특징 써가지고 식을 뭐 이렇게 바꿔서 풀었던데 뭐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시그마 씌우면 되잖아. 시그마 씌워가지고 개수만 비교해도 바로 D값 나오던데, 그치? 뭐 그렇게 막 복잡하게 풀 이유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냥 AK는 1 플러스 K 마이너스 1D 그 다음에 AK 플러스 1은 1 플러스 KD라고 해서 전개해서 그냥 시그마 씌우면 되잖아. 그럼 오른쪽 식이랑 똑같다. 그치? 오른쪽 식 똑같으니까 그 D제곱의 개수, D의 개수 비교하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 그냥 그 해설지가 오히려 나는 뭐 꼭 그렇게 풀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해설지긴 했으나 뭐 그냥 그렇게 풀어주셔도 된다. 그쵸? 넘어가고. 자, 그 다음 13번은 조금 틀리면 안 되지. 왜냐면 13번은 나랑 너무 많이 얕지 않았냐? 그치? 뭐 함수 극한 연속할 때마다 이 완전 똑같은 문제 비슷한 거 있는데 그래서 인수개수 막 파악해가지고 분자 몇 개 있어야 되니 뭐니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13번은 제가 맞췄어야 하는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으나 너무 많이 틀리셨다. 너무 많이 틀려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4번은 계산량만 많지 뭐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14번은 사인 코사인 법칙 관련해서는 제가 뭐 특강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사인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각이 중요해요. 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던지 또는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각과 동일각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 빨리빨리 표시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풀리지 아니면 뭐 삽질하다 끝나는 그런 번호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5번은 제가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 뭐 풀이도 괜찮은데 이제 저는 좀 다르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gx, hx가 평행 이동된 함수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해주셨었어야 하는 문제여서 요거는 좀 설명할 게 있으니 좀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6번부터 19번까지 뭐 이런 거 틀리시면은 이제 나가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20번. 20번은 얘 틀리면 안 돼.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 20분 진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은근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수투가 오히려 이제 쉬워. 아닌가? 하면 할수록 수투는 좀 뻔해. 근데 얘들아 생각보다 수원이 어려워. 수원은 유형이 되게 많아. 그리고 요즘에 모의고사 특징이 좀 수원을 좀 다양하게 내는 느낌이 있거든요. 유형도 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0번 같은 거 틀린 친구들은 좀 반성하시고 딱 봐도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같은 식이다. 그냥 똑같은 식이다. 각변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뭐 그냥 각변환 풀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21번. 이런 것도 맞춰야 돼. 21번. 그 X 범위 따라 나눠주면 되잖아. 그쵸?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쵸? 그래가지고 그냥 부등식 풀어주면 끝.
그쵸? 그래서 21번은 뭐 계산량도 별로 없고 그냥 딱 적당한 난이도, 그쵸?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여서 뭐 금방 설명하고 끝낼 거고요. 22번은 별표야. 근데 제가 이제 그 1차 특강 때 지수로그 함수 관련해서 정말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그 특강 내용을 좀 잘 이해하고 잘 연습했던 친구들은 22번 진짜 단칼에 풀렸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22번을 그냥 그걸 모르고 풀고 있었다 그럼 연립이 안 될 거야. 잘 연립이 안 돼가지고 씨바 그냥 좌표만 열심히 잡아놨는데 이 좌표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씨바 모르겠다. 제껴!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22번은 해설지는 저는 전혀 안 봐서 지금 제가 해설지를 좀 이따가 보려고 일단 챙겨왔는데 일단 22번은 저는 좌취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함수를 빠르게 찾아가지고 그 함수와 함수의 교점을 찾아주시면 바로 A좌표, B좌표 이런 것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뭐 금방 끝나는 문제이고 아니라면 이제 좌표만 드립다 X1, Y1 뭐 이렇게 잡다가 그치? 이제 시간만 이제 휙 가는 그런 문제였을 거고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22번 보지도 않지 않았을까? 왜냐면 앞번호를 보니까 오답률이 상당해서 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네가 왜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나도 했어. 문제를 풀면서 뭔가 마무리 짓기가 조금 빡세다. 그 다음에 처음 들어갈 때 뭐 10번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나도 예상은 했어. 꽤 틀릴 것 같다. 근데 역시나 내 예상을 상회하는 오답률이 나왔죠. 그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점수는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덮푸는 얘들아 어찌 보면 사설이잖아요. 그 선생님도 내가 막 B1반이랑 A2반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도 사설 문제를 진짜 많이 만들었던 사람 입장에서 항상 사설과 평가원은 그 평가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라고 제가 강조했었습니다. 사설은 어떤 한 시험지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느낌으로 이런 주제도 내보고 요런 주제도 내보고 욕심을 많이 부여하는 거라면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니네가 이 교육과정의 중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문제는 확실히 주고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설은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주는 문제가 딱히 없잖아. 뭐 1번부터 8번까지는 대놓고 주더라도 뒤에부터는 뭔가 하나의 장치가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점수가 이제 다소 낮을 수는 있어. 근데 이제 반성은 해야겠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잘 본 애가 이제 90점 넘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뭐 못 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점수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잘 마무리해서 반성하시고, 육모가 중요하니까. 육모 잘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 또 너무 속상해서 담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알았지? 담임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것. 알았지?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상담받으면 뭐 위로는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사실 공부는 자기가 반성하고 자기가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고쳐야지 잘 하는 거지 담임에게 상담을 계속 받아봤자 해결이 돼요? 나 진짜 진지해서 해결이 돼? 담임 받으면 이렇게 위로가 돼서 그러나? 선생님은 생각보다 좀 시니컬한 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어차피 위로해봤자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덮프를 보고 점수가 좀 낮았던 친구들은 그냥 자기가 반성을 열심히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고민을 하시고 그걸 담임이랑 잘 얘기해서 스스로 자기가 생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담임과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고치는 그 정도의 상담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고 그냥 완전 우울해져가지고 담임 선생님 저 큰일 났어요 뭐 어떡해요 이런 거 도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인생에 도움 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연민이죠. 그치?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만 가져가지고는 뭐 성공 못한다. 그치? 그냥 불쌍하네 뭐 이런 거지. 그쵸? 그냥 자기가 스스로 어디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그거를 스스로에게 좀 피드백을 하시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확통이랑 미적은 알아서 그 교과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냥 무난한 난이도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확통도 그냥 뭐 다 적당하게 그냥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적당하게 나온 것 같고, 뭐 28, 30 뭐 어렵다고 치지만 그래도 뭐 적당했다. 그래서 공통이 좀 빡셌고 선택은 해볼만 했다라는 시험지로 이제 귀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투 문제들 같이 위주로 좀 볼 건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으면 제가 수원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또 다른 선생님들이랑 중첩되면 또 그럴까봐 제가 아니야? 해도 돼? 그럼 또 뭐 다른 수원 선생님들 뭐 수업할 때 이렇게 당연히 아는 거라서 뭐 대충 듣고 이러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안 되고, 제 해설이 좋은 해설은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저런 해설도 있고 요런 해설도 있고 이런 거니까. 존중 수업 듣는데. 이거는 뭐 덮은 괜찮아요. 왜냐면 덮은 어차피 정주 선생님들 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특강 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겠습니까? 별로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0번 문제부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쭉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쌤이 이제 아무래도 수원 특강 하니까 특강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덮프 관련한 자료 추가로 더 배부할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나 이제 뭐 그런 이번에 덮프 문제들이 꽤 기출 변형난 것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그런 주제들 관련한 기출 문제들 많이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0번 문제부터 얼른 보도록 합시다. 요거 우리 종로 기준으로 오답률이 절반을 넘어가 버린, 그치, 대형 참사가 일어난 문제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얘들아, 너네 당연히 로그 부등식 나오면은 먼저 생각할 게 뭐야? 진수 조건이죠? 그치? 그래서 반드시 진수 조건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수 조건은 x가 6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건 너무 자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밑이 서로 다른 두 로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사실 로그 2나 로그 4나 같은 밑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걔네는 한 세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로그 3 같은 경우에는 밑이 같게 통일을 못 시키니까 저 친구만 좀 따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2에 그 다음에 6x-1 이렇게 써주시고, 자, 로그 4의 x제곱은 로그 2의 절대값 x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로그 2의 x로 고쳐도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서 로그 4의 x제곱은 누구랑 정확하게 같다? 로그 2의 절대값 x랑 똑같다.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진수 조건에서 만약에 x가 음수인 친구가 만약에 나와줬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절대값 처리를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이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지만 은근히 놓치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친구가 로그 3에 6x제곱 마이너스 x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수 조건에서 x가 6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요. 절대값 이거는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됐죠?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식은 로그 2의 6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 얘는 로그 3의 6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자, 그러면 동일한 진수가 같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밑이 3인 녀석이 밑이 2인 녀석보다 더 커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로그 2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로그 3이라는 친구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로그 함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로그는 항상 1이라는 이 절편에서 함수의 대소관계가 교차가 되죠. 그쵸? 밑이 2짜리 녀석을 이렇게 그려주면 밑이 3짜리 녀석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진수가 1보다 커지는 지역에서는 밑이 3인 게 밑이 2인 것보다 작은 거고,
진수가 1보다 작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밑이 3인 친구가 밑이 2인 친구보다 큰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결국에 밑이 3인 친구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니까 죄송해요. 진수가 뭐보다는 작아야 된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여기까지로 바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6x제곱 빼기 x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x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나오실 거고요. 6분의 1보다는 커야 되고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최종적인 x의 범위는 6분의 1 초과 2분의 1 미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쉽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분의 2,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1번은 맞췄죠? 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다 알겠지만 위치 변화량이랑 움직거리는 서로 다른 거죠. 움직거리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야 되는 거고 위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랑 위치 변화량이 다르다는 건 반드시 그 속도 함수는 음수인 부분도 있고 양수인 부분도 있다. 이 소리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A라는 친구가 양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부분 존재하고 양수 부분 존재하도록 그림 그려주셔야 되겠고요. 위치 변화량은 3인데 움직거리는 5가 되시려면 음수 파트는 1이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양수 파트는 4라는 넓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 지역은 K까지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지? 이 그림은 바로 그려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바로 기억은 참이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참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에도 위치의 변화량의 최소값이 마일이냐 즉 적분값의 최소값이 마일이냐 이 소리인데 당연히 적분값의 최소값은 마일이죠. 그치? 여기까지 적분했을 때 최소값이 만들어지고 여기 이후부터는 마일 초과인 이제 넓이로 나오실 테니까 맞죠? 뭐 기억 니은은 너무 쉬울 것 같고요. 자, 디귿만 우리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디귿도 그냥 어떻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여기 지역이 K 빼기 1이라고 문제에서 줬죠? 위치가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역이 K 빼기 1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죠? 그래서 닮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B는 1대 2인 거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로 길이 K 빼기 1대 여기 길이는 1이 1대 2가 돼주셔야 되니까 2K 마이너스 2가 1이 돼줘야 돼서 K는 2분의 3 바로 잘 나오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삼각형 넓이기 때문에 넓이가 1이 돼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가로 길이 갖고 있으니까 여기 높이는 8이 돼줘야 되네. 4가 돼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분의 1이라는 절편 가지고 있으니까 A의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A값은 8이 돼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A값은 8이 돼줘야 Y절편은 마사로 찍힌다. 자, 그러면 A는 8. B는 마사, 그 다음에 K는 2분의 3 바로 쉽게 나오니까 이 친구는 다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쵸? 그래서 디귿까지도 암산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 됐지?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저는 그냥 이거는 그 해설지에서는 되게 또 다르게 풀었는데 그냥 저는 사실은 이거는 식을 막 변형하는 데 쓰는 시간보다 그냥 드립과 그냥 시그마식 계산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쵸? 그냥 이거 1 플러스 K 마이너스 1D.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1 플러스 KD. 이렇게 생각을 해서 K 마이너스 1D 제곱. 그 다음에 2K 마이너스 1D.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걸 전체 시그마 처리하자.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시그마 처리 가능하죠? 그치? 이것도 시그마 처리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친구 시그마 처리에서 나온 값이 아마 70D 제곱 더하기 얼마 됐었더라? 36D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됐죠? 그게 우변 친구랑 완벽히 똑같아야 돼 이 소리죠? 우변 친구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6에 1 플러스 3D의 제곱 더하기 2에 1 플러스 2D 이거랑 똑같아주면 돼 이 소리잖아. 그럼 D에 대한 2차 방정식 바로 나오는 거 맞죠? 그럼 D값 나오겠지. 너무 쉬워. 그쵸? 그래서 해설지 풀이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얘는 그렇게 푸는 게 더 꼭 그렇게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부터는 좀 꼼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13번 맞춘 사람. 아, 그래도 좀 있네, 여기. 아, 역시.
아, 좀 있고. 오케이. 틀린 사람은 한 30, 그치? 그다음에 맞춘 사람 한 70%?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조건 만족하는 모든 일차함수 gx에 대해서 g1값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에서 제시한 리미트 x가 t로 갈 때 fx분의 1 빼기 gx분의 1 이 녀석의 극한이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분수극한이 나왔을 때는 통분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통분부터 해주시면은 fx, gx 분의 gx 마이너스 fx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 극한이 반드시 어느 지역이든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극한식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지역은 전혀 조사할 필요가 없죠? 분모가 0으로 가지 않을 때는 무조건 극한이 있죠?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이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언제 0으로 가지? 그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gx는 뭔지를 모르니까 먼저 fx부터 조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fx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당연히 3차식이 0이 되는 순간 찾으려면 조립제법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썼어요.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 다음에 2 이렇게 쓰고 우리 조립제법은 마이너스 1로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 마 1, m, 마 m,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됐죠? 그래서 F라는 친구는 일단 다른 지역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일 때 분모가 0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모가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이 돼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g 마이너스 1이 0이 돼줘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시죠? f 마이너스 1값 0이니까. 그러면 g라는 친구는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되고 최고차항계수 모르니 k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 gx라는 친구 식을 이제 예쁘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f라는 녀석은 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로 인수분해 됐었어요. 맞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 그럼 리미트 x가 t로 갈 때 요 친구 fx랑 gx 곱해주면 얘랑 얘 곱해주면 k에 x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g에서 f 빼줘야 되니까 얘에서 얘 빼주시면 x 더하기 1로 묶어낼게요. x 더하기 1로 묶어내고 이 친구에서 이 친구 빼주면 되는 거 맞죠? 근데 앞에 그냥 마이너스 붙이고 얘에서 얘를 뺄게요.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2 마이너스 k 여기까지는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판단해야 돼? 이제 딱 보자마자 항상 극한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항상 극한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분모에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그치? 여기 하나밖에 없으면 요거 아무리 약분해도 분모에 0인 게 또 있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반드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돼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마이너스 k가 0이 돼줘야 돼서 k라는 친구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3 마이너스 m이 돼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실 거고요. 또 그쵸? 이 친구가 0이 되는 지역이 생겨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얘가 0이 되는 지역이 존재할 때 이 친구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요? 둘이가 같은 식이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중근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거나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둘 다 안 되죠. x 빼기 알파라는 지역에서 이 친구가 0으로 가면 이 친구도 알파라는 지역에서 0으로 가줘야 되는데 0으로 갈 수 있어, 얘들아. 이 친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델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면 맞아? 그렇지만 얘는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하나밖에 못 가질 거고 이 새끼는 2개 가질 거니까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치면 알파라는 지역에서 이 새끼 0 가는데 이 새끼도 0으로 갈 수 있어. 하지만 문제는 베타라는 지역에서도 이 새끼가 0으로 가는데 이 새끼는 베타라는 지역에서 0으로 못 가지. 왜? 두 식이 같은 식이 아니니까 같은 애를 정확하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자, 제 말 이해돼? 그래서 더 이상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가 절대로 0이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판별식 써주시면 m의 범위는 2루트 2 초과 m 2루트 2 미만 이렇게 들어가신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k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는 소리잖아. 왜냐면 문제에서는 g1 값의 최대를 물어봤거든. 그치? 그럼 g1은 2k이고 즉 이 새끼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k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고요. 그럼 m이 최소가 돼줘야 k가 최대가 되실 테니까 m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겠죠? 그래서 k는 5가 되실 거라 1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였고 요거는 이제 설명하느라 좀 길어졌을 뿐 1, 2분 이내로 그냥 빨리빨리 판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너무 많이 한 주제라, 그치? 익숙하게 그냥 깔끔하게 풀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이랑 15번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14번 문제 혹시 맞춘 사람 손? 현저하게 주네. 그치? 14번 난리 났네. 그치? 시간만 있었어도 좀 풀었을 텐데.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은? 오케이, 맞춘 사람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수원 수업도 열심히 잘 들어서 알겠지만 사인 값의 비율은 변의 비율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치? 개념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사인 코사인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각이 핵심입니다. 각이 주어지면 그 각을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쓰거나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거든. 그치? 그래서 각 정보가 주어지게 되면 그 각 정보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 한번 다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BC가 16이라 했으니까 이 친구는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K, 2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는 중점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S, 여기는 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친구는 루트 73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좀 붙일게요. A, B, C 그 다음에 P, Q 이렇게까지 이름 붙일게. 자, 그 다음 BC 위에 어떤 한 점 R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PRB라는 친구의 각이 아니죠. 뭐였더라? RPQ였구나. RPQ 이거였네. 그치? RPQ라는 친구의 요 각도가 ABC라는 친구의 요 각도랑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에서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B랑 AQP라는 친구의 사인값 비율을 줬으니까 우리 저 두 각도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PRB라는 친구부터 체크합시다. PRB 어디 있습니까? PRB 여기였군요. 여기랑 그 다음에 AQP 여기죠? 여기 베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쓸게요.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사인 코사인 법칙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각 정보가 주어지면 그 각과 동일한 각을 가지는 지역은 또 어디 있을지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해야 되거든. 왜냐면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두 각으로 줬지만 알파가 만약에 이런 각이랑도 똑같았다면 여기랑 여기 가지고 사인 법칙을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동일 각들이 보이는 지역은 빨리빨리 체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 딱 주어졌을 때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 보이세요? 난 바로 보이던데. 자, 얘들 봐봐. 여러분들. 요거 더해주면 몇 도야? 180도지. 요거 더해줘도 몇 도여야 돼? 180도지. 그럼 여기도 뭐야? 알파겠네. 맞아요? 얘 더해준 거 180도, 얘 더해준 것도 180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라는 각이 여기도 있었지만 여기에도 알파가 숨겨져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베타라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베타라는 친구랑 동일한 각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나라고 봤는데 사실 안 보이죠? 어떤 각에서도 우리가 베타라는 친구가 동일하게 또 나오는 지역이 없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사인의 비율을 줬잖아.
사인 알파라는 친구랑 사인 베타라는 친구의 비율이 7대 6입니다. 이렇게 주신 거 맞죠? 6사인 알파가 7사인 베타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사인 값의 비율은 변의 비율이랑 똑같죠. 그치? 그래서 알파가 보고 있는 S라는 변과 베타가 보고 있는 3K라는 요 변의 길이의 비율이 7대 6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21K라는 친구가 6S랑 똑같은 거니까 S를 여러분들은 2분의 7K라고 바꿀 수가 있어서 이걸 다 K에 대한 친구로 다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겠지. 자,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안 쓴 정보는 유일하게 두 개죠? 루트 73이랑 루트 16. 이거 두 개.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봐봐. 이 루트 73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봐야 돼. 그럼 요 삼각형은 지금 요거를 각으로 갖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요 커다란 삼각형 볼게요. 16이라는 변을 갖고 있는 커다란 삼각형. 요 커다란 삼각형은 요거를 각으로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공통각이 누구 보이시죠? A 보이시죠? 그럼 A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몇 번 써주시면 되겠어? 2번 써주시면 우리가 K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지. 자, 제 말 이해돼? 코사인 A를 2번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이거 가지고. 그치? 그리고 커다란 식에서도 요거. 맞음? 그래서 코사인 법칙 2번 써가지고 K값 구해주시면 바로 정답 나오실 겁니다. 됐음? 더 이상 안 풀게. 이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법칙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평소에 동일각들 찾는 연습 되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사인 값의 비율이 나오면 무조건 동일각을 빨리빨리 체크해줘야 문제가 풀려. 알았지? 여러분들 N제 같은 거 많이 풀 때도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잘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 15번 문제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1차 함수라 그랬나? 나 문제 어디 갔지?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1차 함수 fx랑 양수 t에 대해서 두함수 gx, hx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x-s f'(s) 이렇게. 자, 그 다음에 hx라는 친구는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x 빼기 s에다가 f'(s 빼기 4) ds 이렇게 우리가 정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으니까 미분을 해보고 싶죠? 나 또 뭐 잘못 썼어? 이거 프라임이 아니었네? 땡큐. 이것도 프라임 아니었어? 이거 또 조질 뻔했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당연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미분한 건 그냥 바로 쓸게요. 자, 그러면 g'x라는 친구는요, 우리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s d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h'x, 얘는 우리 인테그랄 t부터 x까지 fs 빼기 4 ds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의 도함수를 문제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 두 가지의 도함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딱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피적분 함수가 지금 정확하게 몇 칸 평행이동 돼 있어요? 4칸 평행이동 돼 있지. 그러면 실제로 그 gx라는 요 함수도 4칸 평행이동 돼 있는 관계인 거 혹시 이해되실까요? 왜냐면 이게 되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0부터 x까지 ft-4 dt 내가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됐지? 그러면 이 친구를 제가 라지 f라고 한번 지칭을 해보고요. 이 친구를 라지 h라고 한번 지칭해볼게요. 됐어요? 그러면 라지 f라는 친구를 미분해주면 라지 f라는 친구는 당연히 f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h'이란 친구가 fx 빼기 4인 거 맞죠? 그럼 다시 내가 라지 f를 생각해보자. 라지 f 이거 적분해주면 되겠지? 자, 이거 적분해주면 라지 f라는 친구는 라지 f라고 하지 말걸. p라고 할게. p라고 할게.
P'이라고 할게요. 에이, 맞죠? 그다음에 P. 그럼 P라는 친구는 우리가 라지 fx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적분해주면 h가 라지 f x-4라고 써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적분상수는 다르게 붙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른쪽으로 4칸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모양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위아래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라도 내 말 이해돼? 즉 G'X라는 친구랑 H'X라는 친구는 모양이 완벽히 똑같아요. 모양은 완벽히 똑같은데 정확하게 G'X라는 친구를 네 칸 오른쪽으로 옮겨준 그 모양이 H'X라는 친구랑 똑같을 거야. 이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제 말 이해돼?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소리인데 그 생각을 못하면 사실 이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할게요. 여기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봐봅시다. 문제에서 어차피 gx랑 hx가 네모칸 보시면 gx랑 hx가 극값을 가져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g'이랑 h' 모두 부호변화 있을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문제에서 f라는 친구는요 1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분한 요 함수는 2차 함수일 거예요. 그리고 최고 차함계수가 음수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 친구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일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이 새끼 그림 대충 이렇게 그려도 될까? 됐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분명히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거야. 왜? 부호변화 있어야 되거든, G'은. 자, 그 다음 G'X가 x축과 만나는 한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 어디야? 0이죠? G' 0값은 0이니까. 그치? 분명히 0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또 만나겠죠? 다른 하나 이름 모르니까 K라고 잡읍시다. 자, 괜찮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는 대칭축이 2분의 K가 되는 거 맞죠? 2차 함수에선 대칭축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돼? 자, 그러면 우리 H'X도 그려볼게요. 위로 볼록할 겁니다. 돼요? 자, 대칭축은 4칸 평행이동 됐겠죠? 평행이동된 그림이니까 2분의 K 더하기 4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 X축과 이 새끼도 두 점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점 하나를 알 겁니다. 뭐예요? T겠죠, T. 그치? 그럼 여기를 T. 여기를 T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편의상 여기를 T로 잡은 것 뿐이야. 그럼 여기는 뭐겠어? 둘이 더해서 K 플러스 8 돼야 될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요? 그래야 대칭축이 2분의 K 더하기 4가 되겠지. 그러면 K 플러스 8 빼기 T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G'이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이 0과 K인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친구가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지역은 T랑 K 플러스 8 빼기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알파라는 지역에서 동시에 둘 다 극값 가져야 된다며. 그럼 극값을 가지는 지역이 겹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즉 공통근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공통근이 있으려면 문제에서 어차피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T가 0일 순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T랑 K가 같거나 맞아?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능한 케이스가 T랑 K가 같거나 또 K랑 이 새끼가 같든가 맞아? K랑 K 플러스 8 빼기 T가 같든지 또는 얘가 0이어도 되겠죠. 이 두 개랑 이 두 개가 겹치는 게 가능해야 되잖아.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이렇게 겹칠 수는 없잖아요. 문제에서 T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는 둘이가 겹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겹치든지 이렇게 겹치든지 이렇게 겹치든지 이 소리라고. 됐음?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겹쳐지면은 뭐가 됩니까? K라는 이건 썼네. 어디 안 썼어? 요거 이렇게 안 썼네요. K 플러스 8 빼기 T라는 친구가 0인 거. 자, 이렇게. 됐음? 자, 그래서 T로서 가능한 친구가 누가 되는 겁니까? T로서 가능한 친구는 K거나 맞아요? T로서 가능한 친구는 K거나 또는 8이거나 또는 K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겠죠. 이 세 가지가 T값의 후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제 말 이해돼? T가 될 수 있는 친구들.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 중에서 하나가 겹쳐버리면 공통근을 만드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됐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공통근을 갖도록 하게 하는 알파가 존재하는 걸 만족시키는 T의 개수가 몇 개래? T의 개수가 몇 개래? 한 개래. 맞아? T의 개수가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 이렇게 세 개가 나와버리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일단 세 개가 나왔는데 사실상 하나였다는 거. 이 세 개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소리 아니에요? 내가 쓴 거는 세 개로 써놨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세 개가 겹쳤을 수도 있고 똑같은 녀석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첩됐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들아, K랑 K 플러스 8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수가 같거나 이 두 수가 같아야 되는 거 맞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K라는 친구가 뭐였을 때? 8이었을 때 이거 먼저 생각해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라는 친구가 0이었을 때 생각할 거예요. 됐어요? 근데 나 질문, K가 0인 거 돼요? K가 0이면 0에서 중근 가져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부호변화 안 일으키죠? 부호변화 일으켜야 돼요. 반드시 2점이어야 됩니다. 제 말이 이해돼? 그래서 K가 0인 것은 볼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야. 자, 그러면 K가 8인 순간 T라는 친구는 그러면 8과 16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되는 거 맞죠? 근데 둘 중에서 하나는 안 된다는 소리잖아. 왜냐면 문제에서 T는 유일하게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안 되는지만 조사해 봅시다. 자, T가 8이었을 때 생각해 볼게요. 자, T가 8이었을 때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K도 8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K가 8일 때 가능했던 거니까.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럼 잘 들어봐. T가 8이야. K도 8이고 T도 8이야. 그럼 여기도 8 되지. 둘 다 8이죠. 그럼 뭐 가져버려요? 중근 가져버리지. 그럼 이 새끼 부호변화 이렇게 안 일으켜. 안 일으키죠. 그럼 T는 8이면 돼? 안 돼? 안 돼. T는 뭐여야 된다? 16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유일하게 T는 하나 나왔던 거예요.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T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 세 개야. 왜냐면 공통근이 있어야 된다며. 부호변화 일으키는 지역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며. 이렇게 겹치든 이렇게 겹치든 네 가지 케이스 봐야 되는데 T가 0일 수는 없으니까 세 개만 본 거라고. 그럼 T의 후보는 이렇게 세 가지 나왔어. 근데 실제 T는 하나라며. 그럼 뭐 중첩됐겠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중첩될 수 있으려면 K는 8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K가 8일 때 실제 T는 두 개일 텐데 8과 16인데 8은 안 됐다 이 소리라고. 자, 제 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K도 8이고 T도 16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그 T가 F0 값이래요. 자,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fx가 1참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fx를 ax 더하기 16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는 거 맞죠? f0이 16이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fx라는 친구를 적분한 이 이차함수가 fx를 적분한 이 이차함수가 대칭축을 2분의 k에서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1차함수의 부호변화 지점이 2분의 k였다 이 소리인 거 맞죠? 그치? K가 8이었으니까 부호변화 4에서 일어났죠?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친구 4 집어넣어 주시면 0 돼야 된다는 소리인 거 맞죠? 그치? 이 친구의 적분함수가 2분의 K에서 극대 가지고 있잖아. 부호변화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4 집어넣어 주시면은 4A 더하기 16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사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fx는 마사x 더하기 16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문제에서 뭐 구해달라 그랬니? f 마사값 계산해 달라 그랬으니까 16 더하기 16, 3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내 말 이해돼? 됐음? 됐죠? 넘어가도 되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행이동성이라는 것만 조금 더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미지수가 조금 많을 수는 있겠지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값을 가지는 지역 일단 0인 거 하나 알았고 하나 모르겠으면 문자 둬. 그치? 그럼 이 새끼도 다 표현되잖아. 그리고 이 4개 중에서 2개가 겹쳐야 된다. 그 개념. 됐죠? 넘어가도 돼?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고 20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은 진짜 쉬운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저기 사인 2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a 요 친구가 코사인 b 파이 x랑 똑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즉, 이 새끼의 각변한 결과가 이 친구랑 똑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맞죠?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x에 대한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란 말이 없거든? 모든 x라는 말이 주어져 있거든? 자, 모든 x라는 말이 주어져 있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 코사인 b파이 x랑 똑같은 친구들 있죠? 코사인 2n파이 더하기 b파이 x 이런 것들 다 똑같잖아. 맞아요? 왜냐면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내가 2파이 오른쪽으로 간 코사인도 사실은 코사인 b파이 x랑 똑같은 식인 거잖아. 얘랑 얘가 구분이 돼? 구분 안 되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여러분? 코사인 2분의 파이랑 코사인 2분의 5파이랑 똑같잖아. 그냥 코사인 2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라는 범위가 주어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만 쓰는 게 맞지만 제 말 이해돼? x에 대한 범위가 모든 실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코사인 b파이 x는 사실 얘야 라고 바꿔 써줘야 돼. 일반각으로 생각해야 돼. 일반각.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각변환해준 결과물이 이 새끼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이해돼? x가 0부터 2파이면 코사인 b파이 x라고 써도 돼요. 이때는. 근데 여러분들이 x가 전범위잖아. 그럼 평행이동 돼 있는 상태들에 대해서도 다 대응점을 생각해야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니까 사실 이 친구 각변환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2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a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 꼴이 돼야 돼? 2분의 파이 빼기 2n파이 더하기 b파이 x 이런 꼴이 되든지. 맞아? 그래야 여기에다가 사인을 씌워주면 코사인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쵸? 또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a 이 친구가 2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 더하기 b파이 x 이렇게 써주든가. 그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에다가 사인 씌워도 우리가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내 말 이해되지? 응. 그래서 이 꼴 아니면 이 꼴입니다. 이 소리요.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조사하시면 되고요. 저 1분만요. 1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x에 대한 항등식이어야 돼요. 그럼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되겠죠? 맞아요.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야 되죠? 항등식이니까. 자, 그 다음 2분의 파이 a라는 친구가 2분의 파이에서 이 새끼 뺀 거랑 똑같은 거 맞죠? 자, 양 사이드 2분의 파이로 날려주면 a라는 친구는 1 빼기 4n 되는 거 맞나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a가 마 10부터 10까지 가능했으니까 n자리에 마 2부터 넣어주면 되는 거 맞죠? 마 2부터 2까지 넣어주시면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가 아니죠.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 5, 9 이렇게 5가지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 요게 돼야 돼요. 똑같이 b파이 x랑 2n파이가 이거 왜 2n파이라고 썼대? 2x파이. 자, 2x파이라는 친구랑 b파이 x가 정확하게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b가 2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지워주면서 양 사이드 2분의 파이로 나눠주시면 a라는 친구는 1 플러스 4n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n에다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넣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똑같이 마 7, 마 3, 1, 5, 9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되실까요? 여기도 오케이. 그래서 A는 그냥 이 5개 중 하나가 되시면 되겠고 B는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돼주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11,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마구 이렇게. 됐음? 그래서 더해주시면 2 이렇게 전해주시면 돼. 됐죠? 그래서 이건 각변환. 됐지? 오케이. 자, 우리 넘어가서 이제 21번 문제는 2교시에 풀도록 하고요. 지금 22분이라 32분까지 쉴게요. 알았죠? 32분까지 딱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어요.